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년째 더딘 산사태 복구에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조만간 복구 공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꽤 시간이 걸리고 태풍도 남아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쏟아진 흙에 건물 5채가 매몰되고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 산사태로 부서진 집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토사가 밀려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집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이 못시가 돼서 여기 왔지. 여기 해관을 사갖고. 아이고 난리가 아니지 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고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무너진 산비탈은 복구를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임시로 덮어놓은 파란 방수포가 유일한 대책입니다. 사채남도 옆에 보면 금이 찌어가갖고 맞으면 전에같이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걸 또 떨어질까 싶어서 이제 겁이 나지. 예정대로라면 탄치마을 정비 사업은 지난해 끝났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광양시는 68억 원을 들여 붕괴된 사면을 보강하는 등 16,5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법 변경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광양시는 최근에서야 토지 수용 재결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9월경에서부터 이제 아마 피탈 우리 법령 정비는 그때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복구 완료까지는 앞으로도 9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태풍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폭염 때문에 전남 바닷물 온도가 크게 올라가 고수온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제 오전 한평만의 해수 온도가 29.4도까지 오르는 등 수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한평만과 여자만 등량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하고 전남 북부, 중부, 서해 앞바다와 가망만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1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장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숫자원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서 2차 전지와 전력 반도체 같은 신성장 산업에 입주 희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업용수 등 숫자원 확보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냉각수 등 기존 제조업에 비해 물 사용량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 부족도 예상되는 만큼 하수 처리수 재처리, 정수장 용량 확대 등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4업을 진행 중인 순천대학교가 핵심 과제인 지산학 캠퍼스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을 비롯해 광양, 첨단 소재, 고흥 스마트팜, 우주항공 등 특화 분야 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이 건물 일부가 애니메이션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순천대학교가 추진하는 지산학 캠퍼스 가운데 한 곳인 만화 캠퍼스가 들어서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길러내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도 이뤄집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항만이 가까운 광양시 중동 일대,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비롯한 광양 캠퍼스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 1,000명 넘는 인원이 머물 캠퍼스 완성이 목표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해 순천대는 7개 단과대학 중 5개를 폐지합니다. 대신 글로컬 대학 특화 분야인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스쿨 체제로 개편하고 전남 동부권 지자체에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합니다. 대학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기업, 시민이 함께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맞춤형 수업을 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나중에 그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대는 다음 달 말 고흥 캠퍼스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산학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 절차의 하나로 도민공청회가 열립니다.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전남도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절차에 나서 최근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나주와 목포, 순천시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이번 도민공청회가 설립 방식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함께 지역 의견 수렴 절차라며 관심이 있는 지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추천대학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광주 전남은 가뭄으로 물 공급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정부가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국 곳곳에 댐을 지어서 물 그릇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댐 유치 경쟁을 벌여온 다른 지자체와 달리 후보지에 선정된 화순군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후보지에 올랐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겨울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이 바닥을 훤히 드러낼 정도로 비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전국에 1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직면한 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 대응댐 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남에선 섬진강 권역의 화순 동복천과 순천의 옥천, 영산강 유역의 강진 병영천이 선정됐는데 이 중 동복천댐은 식수를 공급하는 용수 전용댐으로 활용됩니다. 동복댐과 주암댐 사이에 지어지는 동복천댐은 모두 3만 1,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댐 신설 후보지로 동복천이 선정된 데 대해 화순군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미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댐 유역이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설명회를 없이 환경부에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암댐으로 인한 피해, 동복댐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또 댐을 만든다니까 어디다 만든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 정책은 댐의 규모에 따라 국가 주도와 지자체 주도로 나뉘어 추진됐습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전남도가 직접 수요조사를 실시해 순천과 강진이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규모가 큰 댐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화순군이 먼저 원하지 않았음에도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2023년 3월에 그 가뭄이 너무 심각하고 주암호에 최저 20% 수준까지 다다라서 저희 도에서도 국가주도 중소형 댐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화순은 지금 국가주도 댐으로 일단은 후보지에 선정된 걸로.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의 대표 브랜드 쌀 나누우리가 전남 10대 고품질 쌀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최근 품종 혼입률, 중금속, 잔류 농약, 현장 평가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의 대표 쌀 나누우리를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쌀 나누우리는 새청무 품종이며 순천시와 순천농협이 생산부터 매입, 저장, 가공,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고흥쌀이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고흥군은 어제 홈플러스 흥양농협과 고흥쌀 판매 촉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홈플러스 전국 매장의 햅쌀 주 거래처를 흥양농협으로 지정하는 등 고흥쌀 판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미 올 상반기에 고흥 브랜드 쌀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으며 이번 홈플러스 입점을 계기로 연말까지 홈플러스에서만 120억 원의 매출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 열립니다.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권리당원이 많다 보니 지도부에 입성하려는 후보들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후보자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역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내부 분열과 갈등 등으로 외연 확대에 실패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의 핵심 전략은 내부 단결과 외부 연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광주와 전남을 집중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호남 출신 후보가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입성한 지 오래됐다며 호남의 아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고 외가가 진도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도 목포를 찾아 윤석열 정권의 무도와 무능을 심판하고 정권 창출의 전략본부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집권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 그 힘을 호남에서 만들어내자. 광주 전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체 당원 중 20%가량인 23만여 명이 광주 전남에 몰려있고 호남에서의 결과가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광주 전남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이고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호남의 표심은 수도권까지 연결됩니다. 대역전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호 4번 민영배를 선출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56%와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민주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로봇 동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맞춤형 특색이 있는 로봇 산업의 생태계 모델을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 기업의 유치를 위해 주식회사 뉴로메카 등 5개 로봇 관련 기업들과 상호 협력하는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교육 과학관 조성과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 사업 등 국가 공모 사업 수행과 함께 국비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에서 생산된 17톤의 농수산식품이 최근 몽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5월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이 울란바토르 식품유통회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쌀과 유자차, 김, 음료 등 17톤의 고흥 농수산식품이 그제 고흥 청정농공단지에서 몽골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